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안타깝게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한 번 더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많이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또 한번 다시 쏘아야죠. 끝까지 가야죠. 힘을 내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누리호 다음 발사는 언제쯤 될까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인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제가 저보다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고생이죠. 네, 누리호 작년 10월에 1차 발사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 뭐 실패라고 할 수도 없죠. 그 뭐 위대한 진전의 한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발사가 준비가 다 거의 다 끝나가지고요. 네. 그 발사체를 발사대에다 세우고 네. 최종 조립 과정, 최종 점검 과정에서 점검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산화제 탱크에 산화제가 얼마나 차 있는지 네. 그 신호를 보내는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센서의 신호가 지금 미덥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정밀기가가 센싱을 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화이트 노이즈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신호가 플랫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 이제 지글지글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신호가 아주 깨끗하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깨끗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호가 맞느냐. 라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네. 그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다고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플랫 지글지글 어려워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그보다도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네. 아무튼 신호가 평평했다. 이거 좀 바로 잡고 언제쯤 다시 쏠까 같습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렇습니까? 예, 원래 그 계획은 내일까지가 발사 캠페인 계획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예비일로 잡아놓은 게 23일까지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완전히 준비가 끝마치면은 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점검 중이기 때문에 누가 네. 뭐라고 단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사님은 나로 저에 이어서 누리호 1차 발사에서도 참여하셨습니다. 연구에. 네. 그런데요. 지난번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은 뭡니까? 2차 발사 때는 이거 보완 다 됐습니까? 1차 발사 때 정말 아쉬운데 네. 그게 이제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네. 저는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걸 마치 우리가 수영 선수의 비교를 하면은 네. 그 수영 선수가 수영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벽을 탁 짚으면 수영이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막 수영 선수가 수영 잘했어요. 예, 잘해가지고 폼도 좋고 좋았어요. 딱 짚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팔에 쥐가 나버린. 그랬어요? 그 정도의 아쉬움이었어요. 조금이 부족했네요. 예. 뭐가 부족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상단에. 예. 이제 산화제를 우리가 이제 압을 높여가지고 네. 엔진으로 보내주는데 네. 그 가압 장치에 이상이 생겼다가 네. 라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아무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까? 예, 그거 다 보완을 해가지고 네. 다시 이제 조립을 마쳤습니다. 그럼 박사님 생각대로라면 자 예정대로 발사했다면 이번에는 성공 확률이 높습니까? 아마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보십니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8-90%는 되지 않을까. 진짜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말 하면은 네.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보고 뭐라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열심히 하신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마 네.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리호는 우리 기술력으로 100% 만든 이런 발사체입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네. 지금이 글로벌 시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볼트 하나까지 다 우리 거다라는 말은 못해요. 그럼 예. 굳이 그것까지 그렇죠. 다 만들 필요 없죠. 그런데 저희가 다 설계하고 네. 시스템 통합하고 운영하고 매니징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발사체다. 외국의 기술이 없이 자립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 개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적어도 외국에서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라이센스를 지불하지 않고 아니면은 외국 기술 도입을 하지 않고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네. 설계해서 제작해서 완성했다고 그렇게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이 독자 개발에는?
그게 이제 액체 로켓 엔진 처음 시작은 우리 그 KSR-3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이라면은 한 20년이 넘게 걸린 거고. 20년 동안 넘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 우리 우주 연구도 여기까지 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장마하고도 이게 비하고 또 영향을 또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장마가 있으면 아무래도 작업자들이 일하기가 힘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장마가 오면은 뭐 비만 이렇게 살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청둥 번개 동반하고 이렇기 바람도 때문에 바람도 세게 불 수 있고 그런 건 전부 다 발사체를 발사하는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장마가 와버리면은 네. 장마가 끝난 다음에 발사를 캠페인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이렇게 미뤄질 가능성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4592님께서 날아가다가 잘못되는 것보다 다행입니다. 잘 보완해서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그럼요. 예. 7925님 천천히 돌아가도 돼요. 완벽하게 점검하고 발사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껏 20몇 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천천히 마지막에 이제 결실을 볼 때니까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근데요. 네. 북한은 우주 발사체를 쏘았어요. 그리고 ICBM도 막 펑펑 쏘아대고 있는데 북한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온 그대로죠. 북한은 지금 ICBM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네. 위성도 큰 위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도 발사체 기술과 그 ICBM 그러니까 그 ICBM까지는 못 가도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좀 앞서 있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술을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해서 보면은 네. 분명 우리가 앞서 있어요. 우리 기술은 우리가 좋죠. 예, 훨씬 앞서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미사일이 또 묶여 있었잖아요. 한미 또 방위 조약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사일을 한 번에 만들어서 쏘는 능력은 그 시스템 통합 능력은 북한이 좀 앞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걔들은 쐈고 네. 우리는 지금 시작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네.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은 우리가 있으니 또 우리가 금방 따라 잡을 수 있겠죠. 예, 비근한 예로 자동차 예를 들어보면은 네. 북한은 몇 세대 이전에 소나타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있고 네. 우리는 최신 소나타를 막 만들어서 네. 이제 막 런칭하기 직전이고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술은 더 있으니까 금방 따라 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왜 우주 개발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살기도 어려운데 왜 여기다 지금 이 발사체를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우주 개발에 돈을 써야 되냐 이런 분들이 그럼 이제 우주 개발과 이제 경제성과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우리는 우주에 가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없는 차 없잖아요. 없죠. 거의 없죠. 네. 그 내비게이션이 다 우주에서 인공위성에서 관측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서 TV를 볼 때도 요즘에 이제 광통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인공위성 통신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해양 관측 아니면 기상 관측 우리가 매일 일기예보 보면서 위성 사진 보잖아요. 네. 위성 사진 본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농업을 수확을 해가지고 수확이 얼마나 있는가 산불이라든가 그 지구 재난 같은 거 우리가 우주가 굉장히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주는 우리 바로 곁에 있어요. 그러면 우주 개발의 혜택을 지금 보고 있네요.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여기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외국 선진국들은 지금 우주 개발한다, 여행한다 막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주 개발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주 개발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 추적 기술이고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선도 기술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GPS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체 GPS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체 위성으로 이제 지역 지리 정보를 파악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위성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도 이제 그런 GPS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GPS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측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측, 기상 관측, 해양 관측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은근히 잘 만들어요. 그런 네. 거를. 그래서 꽤 좋은 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수십 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추적을 해가지고 거의 한 어깨 정도까지는 따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금방 따라가죠. 맘만 먹으면. 네. 우리 민간 기업 300여 업체가 누리호 개발을 과정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네. 한국 전체 시장에서 우주 산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규모도 이제 크게 보는 규모가 있고 작게 보는 규모가 있는데 아주 작게 보면은 우주와 직접 관련된 거, 위성을 제작한다거나 발사체를 제작한다거나 이렇게 직접 관련된 부서만 하면은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위성이라든가 발사체를 통해서 파급되는 2차 산업까지 생산을 한다면은 네. 아마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성우님께서 우주 로켓 개발에 앞선 나라가 미래를 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주 개발에 앞장서면 그건 선진국이고 그리고 굉장히 크게 산업적으로 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한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누리호 발사가 좀 국내 산업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많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뉴 스페이스 시대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고요. 네.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제 처음으로 연 기업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겠지만은 네. 이제 스페이스 X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를 이제 따라가는 기업이 이제 블루 오리진, 아마존에서 만든 제프 베조스가 만든 그 기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분위기에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시기가 적절하게 맞았는지 그런 회사 있어요? 딱 이런 시대에 누리호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리호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겠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겠죠. 창업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뉴스페이스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회사나 외국 정부의 투자에 비하면 우리 투자는 아직 아직 굉장히 적은 편이지요. 예. 민간 우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민간 우주 시대가 개막이 되면이라는 말은 이제 민간 우주로 뭘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가장 좋은 예가 스페이스 X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옛날에 스페이스 X가 없는 동안에는 미국에서 모든 발사는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에서 주관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나사에서만 했죠. 근데 그런데 스페이스 X가 그걸 발사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발사체 런칭하는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도 만약에 민간 산업이 이런 우주 시장 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마 발사 코스트도 무조건 낮아져야지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주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비용이 좀 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꼭 커다란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만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어서 위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공 우주 정책을 좀 잘 추진한 그런 정권이 있습니까? 항공 우주 정책은 역대 다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항공 우주 산업이라는 게 1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10년씩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정권에서 자 우리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끝냈습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그런 국가가 몇 나라 없습니까? 몇 개 없죠.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러시아, 유럽 말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중국, 일본 그다음에 잘 모르는 데가 이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이런 정도뿐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대 우주 강국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발사체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기술은 사실 이렇게 기술만 놓고 보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은 그 기술을 정말 맥시멈으로 사용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뭘 만들 때 요 정도의 마진을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켓은. 알겠습니다.
에블린님께서 지식과 상식이 쏙쏙.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학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더 고생해 주십시오. 문인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